주말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을 회복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이 주도권을 넘어서 이제 대선 전국에서 대세를 형성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설 연휴를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세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주도권은 완전히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잡은 것은 역시 부인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녹취록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도 높아지고 녹취록 결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이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구태 정치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지원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이어서 남은 게 이제 유승민인데, 유승민은 설 연휴가 지나면 유승민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유승민은 큰 변수는 아니니까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런 야권의 내부 갈등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2개월 전, 윤석열 후보가 2개월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를 15% 가까이 이기는 그런 대선 전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가졌던 그 2개월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전국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 설 연휴에 이제 이재명과의 맞짱 토론을 통해서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PNR에서 19일, 20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후하게 잘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윤석열 44.7, 이재명 35.9, 안철수 8.5, 허경영 3.1, 심상정 3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8.8%포인트, 10% 가까이 앞서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8%대로 내려앉았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 주말과 비교해서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2.5%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1.9%포인트 내렸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해서 2.1%포인트 내렸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림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시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이제 당내 갈등을 마무리 짓고 김종인과는 선을 긋고 이준석과는 손을 잡고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한 셈입니다. 2개월 동안의 그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면서 이재명과 지지율의 차이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회복했다. 안철수와 이재명으로 3강 구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윤석열 후보가 원톱으로 앞서가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49.1, 야권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38%였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가 훨씬 높았고요. 단일화에 찬성한 485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단일화 후보가 누구냐 해서 윤석열이 67.5%, 안철수는 29.6%, 단일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꼽는 사람은 이제 단일화에 찬성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다. 이 역선택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로 단일화되나 안철수로 단일화되나 모두 이재명에게 10% 이상 이긴다라는 결과가 또 나왔고요. 2주일 만에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기준입니다. 정치 혁신을 통한 정권 교체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여기에 주역은 윤석열이다. 여기에 반대하거나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이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를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동의하고 이제 바짝 엎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자세라면 언제든지 손잡고 간다.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의 주역인 윤석열 후보를 무시하는 김종인과는 선을 긋겠다. 계속해서 김종인의 합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뭐 합류할 이유도 없고요. 합류할 뭐 공간도 없고요. 김종인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홍준표 의원이 계속 지금 자기가 공천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닌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공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고요. 공천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고요.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밀실에서 공천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구태 정치에 양보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5곳의 그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 이거 공정 경선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의 공정, 윤석열의 정치 개혁,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유승민, 안철수와의 연대 부분을 협의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남아있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 부분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를 모함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고, 홍준표 의원 나름대로 뭐 선대본부에 합류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름대로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가 지나면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모여있는 정권 교체의 기대, 이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존중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역이라는 점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는 있지만, 설 연휴를 지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설 연휴 30일이 될지 31일이 될지 이제 밤 프라임타임에 열릴 거라고 봅니다. 7시에서 10시 사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맞짱 토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많은 리스크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 갈등,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모든 갈등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윤석열 후보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라고 봤던 김건희 씨 논란 부분도 이제는 절반 이상 정리가 된 셈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이 터졌는데 이재명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이재명의 녹취록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MBC가 2차 방송을 예약을 했는데 아예 내일은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 왜? 방영해봐야 김건희 씨 좋은 일만 시키고 MBC만 먹칠을 하고, 오히려 MBC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이런 방송을 MBC가 했는지 스스로 자살골입니다. 이거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아마 MBC 지금 이 방송을 결정한 사람들이 이 불법 녹취된 것을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이재명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완전히 체면을 땅바닥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나중에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 내용이 뭐 훌륭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건희 씨의 그 말의 내용이 솔직했다라고 하면서 또 일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 내용이 적절했느냐를 떠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설 연휴에 이재명 후보와의 맞짱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기만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으로 갈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그 대장동 비리 부분, 지금 이제 거침없이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재명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을 시원하게 유권자들 앞에서 드러내기만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세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10%포인트 이상 훌쩍 앞서는 대세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으로 가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쉬워질 것이고, 또 막판 관권 선거, 부정선거 모든 그런 논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주말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